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미국이 말이죠. 정말 대단한 무기를 실전 배치시켰습니다. 바로 북한을 겨냥한 무기인데요. 미국, 북한의 미사일을 튀겨버릴 EMP 무기 실전 배치했습니다. 미사일을 튀겨버립니다. 북한 지금 KN-23이라고 명명된 익스칸데르형 미사일 발사 연일 해버렸는데 그거 발사하기도 전에 튀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고요. 신인균의 국방TV 이렇게 계속 연일 이어지는 국방, 군사, 안보 관련 소식 누구보다도 먼저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자, 미국이 궁극의 EMP 무기 챔프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16일 날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는 아주 유력한 일간지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자, 미 공군이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제어 시스템이나 장거리 미사일 전자장비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전자기 펄스, 즉 EMP 탄두가 실린 미사일을 최소 20기 이상 실전에 배치했다. 미 공군 연구소와 보잉이 공동 개발한 이 무기는 챔프로 불리며 높은 출력의 마이크로웨이브를 방사해 상대방의 전자기기를 파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미군은 이미 2009년에 프로토타입을 2012년에 양산형 개발에 성공했다. 이 무기는 북한과의 긴장이 크게 달했던 지난 2017년 실전 배치가 시작됐고 챔프 개발을 이끈 미 공군 연구소 메리루 로빈슨 연구원은 챔프가 실제로 운용되고 있고 어떤 목표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날 영국의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자, 이거 미국의 어떤 무기로 북한의 어떤 전자기기를 다 태워버릴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2017년에 실전 배치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챔프에 대해서 재즘 이야기를 하면서 챔프가 앞으로 탑재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전 배치됐다라고 이제 이 공식화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하필 이 시기에 16일 날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를 왜 했을까요? 이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이 기사를 쭉 취재를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보십시오. 미 공군 연구소의 메리루 로빈슨 현역입니다. 이 연구원이 실제 지금 현재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챔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목표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또 강조를 했어요. 이 말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죠. 우리 공무원들 한번 보십시오. 정부의 입장, 해당 부처의 입장과 다른 자기 자신만의 인터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떤 나라의 공무원들도 국가의 녹을 먹는다면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지금 현재 미 공군 연구소 직원의 말을 인용해서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미 공군이 또 미 군이 미 정부가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들이라고요? 바로 북한과 이란. 첫 번째 문단에서 미 공군이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제어 시스템이나 장거리 미사일 전자장비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과 이란이 목표라고 지금 딱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 미국과 완전히 군사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또 북한 제가 지금 며칠 전부터 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상 최대의 전쟁 물자들이 지금 한반도로 총 집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6일 날 영국이 일간지가 이런 보도를 했다. 이거는 미 정부가 흘린 것이다. 북한과 이란에게 압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챔프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EMP란 뭐냐? 전자기 펄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EMP라고 하는데요. 매우 높은 출력의 전파를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방사시켜서 회로에 과부하를 일으켜 회로 자체를 태워버리는 무기입니다. 전자기기의 회로에 파괴 전압보다 높은 전파를 쏘이면 회로에 과부하가 걸려서 타버리는 현상을 이용한 무기인데 핵폭발에 의한 EMP 방사나 EMP 발생 장치를 탑재한 폭탄이 가장 대표적인 EMP 무기입니다. 자, 핵폭발 때 발생하는 엄청난 그 감마선,
그 감마선에 의해서 이런 이제 EMP 전자기 펄스 효과가 나타나는데 핵폭탄을 함부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EMP탄이란 것은 너무나 매력적이죠. 사람을 죽이지 않고 전자장비만 파괴시켜버리면 상대의 전쟁 능력을 소멸시켜버리는 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 챔프, 즉 핵폭탄을 터뜨리지 않고도 상대의 전자장비를 파괴시켜버리는 이 무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이 핵폭탄으로 인한 그 감마선 방사시켜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110V 그 전자기기에다가 220V를 꽂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회로 타버리죠. 고장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실수하신 적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전자기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전자기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강력한 전기를 넣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뭐 회로가 타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 ECU라든 그 컴퓨터 칩, 뭐 반도체, 모든 그런 전자장비들이 다 타버립니다. 컴퓨터도 반도체가 타버리니까 작동이 안 되죠. 자동차도 요즘 전부 다 컴퓨터 전자제어 방식으로 움직이죠. 항공기도 마찬가지죠. 모든 운송수단, 그리고 미사일, 그리고 뭐 통신수단, 이런 것들이 다 파괴돼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사람은 죽지 않죠. 뭐 일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떨어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하늘 날아다니는 비행기조차도 없으니까 사람 아무도 죽지 않고 그냥 전쟁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미국이 실전 배치했다고 16일 날 언론에 살짝 흘린 겁니다. 누구들을 이란과 북한들을 까불면 챔프 보내서 니들 소멸시켜버린다. 전쟁 능력 소멸시켜버린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공할 EMP 무기 챔프는 미군의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에 탑재되어서 먼 거리를 장시간 채공하면서 EMP를 방사하는 무기입니다. 1시간 이상을 비행할 수 있으며 1회 비행으로 100회 이상의 EMP를 방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합니다. 이 챔프는 사실은 뭐 개발을 했다가 탑재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없어서 탑재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즘 ER이 개발됐지 않습니까? 제즘은 원래 370km밖에 못 날아가니까 효과가 적었죠. 그런데 제즘 ER은 980km 이상 1000km 가까이를 비행을 하니까 이 제즘 ER에다가 탄두를 빼고 여기다 챔프 장비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즘 ER이 1시간을 비행을 할 수 있는데, 원래는 목표물을 쫓아가서 1시간 비행을 해서 때리는 그런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목표물을 가는 게 아니고, 돌격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다니면서 이 지금 뭐 100회 이상의 EMP를 방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 갔다가 평양의 주석궁 앞에 가서 챔프 한번 또 EMP 방사하고, 또 가서 노동당사 가서 EMP 방사하고, 또 저기 가서 매왕산 앞에 가서 또 EMP 방사하고, 또 저기 삼지연에 가서 노동미사일 기지 가서 또 방사하고, 또 영변에 가서 또 방사하고, 이런 식으로 100회나 방사할 수 있고, 이 방사할 수 있는 시간은 총 1시간 정도. 그러니까 1000km를 비행하면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엄청난 무기를 지금 미국이 20발 이상 실전 배치를 해놓았다라고 공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영국이 보도를 한 겁니다. 오비락 절대로 아니죠. 미국이 알려준 겁니다. 자, 이 챔프 얼마나 위력적인 무기인가?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인데요. 켈리 D 에서턴이라는 사람인데요. C4ISR 넷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군사 잡지의 편집장입니다. 이 사람이 편집장이기도 하면서 군사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또 군 관련한 이 전쟁 관련한 영화 뭐 이런 것들의 시나리오를 쓰는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2017년 12월 13일 날 기고했냐? 그때 이제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아주 극에 달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때 뭐라고 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 공군의 챔프는 문자 그대로 전자기기와 컴퓨터를 튀기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로, 우리는 이 무기가 유용하지 않은 재래식 군대를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지하 안반 밑에 숨겨져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들이 발사되거나 발사를 위해 지상으로 나온다면 챔프의 고출력 전자파가 그것들의 회로를 튀겨버릴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자 그대로 전자기기와 컴퓨터를 튀기기 위해 만들었다. 왜냐?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가 뭡니까? 바로 전자레인지 아닙니까? 전자레인지를 아주 이제 그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음식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튀겨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튀겨버린다 이겁니다. 북한의 이 미사일을 회로 이런 것들을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은 것처럼 튀겨버린다. 이제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무기가 유용하지 않은 재래식 군대를 찾기 어려울 지경. 이게 뭐냐? 재래식 군대는 전부 이 무기에 제압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 지하 안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으면은 이 챔프의 EMP 방사에 피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상 근처로 온다든지 또 밖으로 나온다든지 발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바로 그냥 발사되는 순간에도 그냥 회로를 태워버려서 격추시켜버리는, 다운시켜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최고의 군사 전문가 중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챔프의 능력이죠. 자, 그런데 이란하고의 긴장 관계가 극에 달했을 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괌에 있던 B-52 폭격기가 디에고 가르시아, 즉 이란을 담당하는 인도양의 군사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북한의 이스칸데르형, 즉 KN-23 미사일을 쏜 이후에 다시 B-52가 디에고 가르시아에 갔다가 괌으로 돌아왔죠.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도해드렸죠. 그 왜냐? 바로 이 B-52 이 폭격기가 바로 이 챔프의 발사 플랫폼입니다. 저는 B-52 폭격기를 가지고 핵 폭격도 할 수 있고 또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 시드 작전, 방공망 제압 작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쓰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챔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B-52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디에고 가르시아로 갔던 것을 다시 백시켜서 괌으로 지금 백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챔프 발사를 염두에 두고 B-52를 백시켰지 않냐 이렇게도 보는 것이고요. 또 이 B-52뿐만 아니고 사실은 주일 미 공군에 굉장히 많은 비행기들이 있는데 F-16도 있고 F-15도 있어요. 또 F-18도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스탠바이 하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난 5월 8일입니다. 주일 미 공군이 합동 장거리 시드 훈련을 했습니다. 시드가 이제 방공망 제압 훈련이죠. 방공망 제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기 레이더 이런 것들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그런 훈련이죠. 미사와 기지에 주둔 중인 미 공군 제35 전투 비행단이 미 해군 제132 전자공격 비행대 소속의 EA-18G 그라울러 그리고 미 해병대 제242 전투 공격 비행대 소속의 FA-18D 그리고 KC-135R 등과 합동으로 장거리 시드 그리고 공습 훈련을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주일 미 공군이 북부 지역에 미사와 기지가 있어요. 그 미사와 기지에 있는 북부 지역에 있는 일본 혼슈의 북부에 있는 미사와 기지에 있는 이 비행기들이 일본 또 주일 미군에 주둔 중인 미 해군 항공대의 또 해병대 항공대의 F-18들과 또 전자전 공격기인 그라울러와 같이 시드 훈련, 즉 방공망 제압 훈련과 공습 훈련을 했다. 남부 지역에 있는 비행장에서 아니고 북부 지역에 있는 비행장에서 했다고. 목표가 어디겠습니까? 이건 중국이 아닌 것이죠. 뭐 센카쿠 열도, 대만 이런 게 아닌 것이죠. 북부 지역에 있는 데서 바로 바다를 서쪽으로 건너면 어떻게 되죠?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지역에 대한 방공망 제압 훈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F-18, 또 F-16, F-15 이 모든 전투기들이 전부 제점을 탑재할 수 있고 그 제점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챔프까지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괌에 있는 B-52 전략 폭격기 뿐만 아니고 주일 미군에 있는 다량의 F-16과 F-18, F-15들이 이 챔프를 발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북한에 지금 보유 중인 뭐 한 80대에서 한 100대 사이의 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지금 새로 개발해서 지금 뭐 아주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KN-23 즉 익스칸데르형 미사일 이런 것들을 발사도 되기 전에 그냥 무력화시킬 수 있는 챔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인 것이죠. 뭐 그것만 있습니까? 항모전단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자, 장비, 병력 완전히 지금 스탠바이 되어 있죠. 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튀겨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한 전역의 미사일 기지를 1시간이면 무력화합니다. 왜? 챔프는 1시간 정도 비행을 하면서 100회 정도를 방사하는데 이런 챔프를 한 10발, 20발 쏴가지고 한 1000군데 정도의 북한 지역의 어떤 군사시설, 그리고 미사일 발사시설, 또 레이더 기지 뭐 이런 것들 다 회로를 태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석기 시대 되는 거죠. 북한은. 그러니까 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1시간이면은 북한 전역 석기 시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뭐 아무거나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죠. 노동당사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며칠 전부터 쭉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미국의 특수부대들이 촥 노동당사로 진입해서 3층 서기실 들어가가지고 김정은 탁 잡아오고 그리고 오스프리로 탁 태워서 항공모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겠습니까? 워싱턴으로 데려가겠죠. 그리고는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거기에서 지금 김정은 보고 원비어 판결 내렸지 않습니까? 5천만 달러 이상 지금 벌금 내라고. 거기 이제 법정에 데려가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1시간이면은 최대 북한 지역의 어떤 그 전자장비 1000개에서 2000개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 미국이 준비 딱 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북한이 지금 뭐 이 미사일, 특히 이 익스칸데르형 미사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요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협상 카드를 가지고 우리에게 겁주고 미국에게도 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니들 동맹국 그리고 한국에 있는 너희 기지 평택, 오산, 외관, 군산 이거 우리 날려버려. 그러면 너희들 5만 명, 10만 명 미국 시민 죽어. 자, 어떡할래? 그래도 유엔 제재 안 풀어줄 거야?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협상 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 미사일 쏘라고 왜 미사일 발사 안 하고 뭐 하니? 이러고 지금 있는데 지금 박정천 포병국장 또는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 이런 놈들이 위원장 동지 눌렀는데 발사가 안 됩니다. 흑흑. 왜? 챔프가 지나갔거든. 챔프가. 지금 한 발에 100개 정도의 표적의 EMP 효과를 방사해서 완전히 튀겨버릴 수 있는, 회로를 튀겨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20발 이상을 미국이 준비해 놓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B-52, F-16, F-18, F-15 다량으로 지금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러고도 뭐 북한이 석기시대 됐는데도 뭐 석기시대 같은 포들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땡겨가지고 남쪽으로 포 쏜다. 그러면 바로 때려버리려고 지금 거의 세계사단 이상을 중부장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자 장비를 한반도 주변에 딱 대기시켜 놓고 있죠. 김정은 지금 빨리 핵 리스트 적고 전화 워싱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서울 불바다 또는 뭐 전면전 이런 걱정 전혀 안 하고 사실은 뭐 북한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6일 날 우리 시간으로는 17일이죠. 미국이 영국의 유력 일간지에게 정보를 흘려서 거기다가 북한, 이란이라고 딱 명시를 해서 기사를 딱 냈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미국이 뭐 그냥 무대뽀로 전쟁 준비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흥미로운 소식 그리고 약간은 기대되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